시험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대방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험장에 가면 엄청나게 큰 종이를 하나, 제도판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종이를 줄 겁니다. 그거를 먼저 제도판에 붙이고, 저는 항상 이렇게 답안지 같은 거를 한 장을 받으면, 답안지가 이 자가 위로 올라갈 때 지금처럼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보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살짝 올리겠습니다. 이 자에 종이가 걸리지 않게 요 정도 5cm 정도를 항상 자 안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안으로 이렇게 5mm, 5cm가 아니라 5mm 정도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요 부분을 미리 연필로 살짝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이게 종이가 좀 비닐이 코팅된 종이라서 지금 표시가 안 나는데, 잘 보이게 이렇게 네임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게 네임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연필로 한번 표시를 해놓고, 항상 답안지를 받았을 때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답안지에 가선이 그려져 있다면은 가선에 가로 세로를 맞춰서 붙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은 그 샤프를 활용해서 양쪽도 표시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한 위치에 답안지를 빨리 붙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답안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연필로 종이에다가 살짝 표시해 두면은 이 종이를 붙일 때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붙일 때는 항상 답안 작성을 끝내고 마지막에 걷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뜯는데 이 답안지가 찢어지거나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붙일 때, 테이프를 붙일 때 저는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라 이렇게 반투명 테이프를 사용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2-3mm 정도를 접어서 붙여줍니다. 그럼 나중에 뗄 때 상당히 쉽게 떼기가 상당히 쉬워요. 이렇게 2-3mm 정도를 접어서 미리, 통상 쉬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접어가지고 이렇게 모퉁이나 책상 모퉁이에 많이 붙여 놓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부정행위는 아니니까, 쉬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조금씩 접어서 붙이기 편하게, 그리고 떼기 편하게 해 주시면은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붙이시면 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항상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샤프심의 길이를 확인을 해서 짧은 거는 빼버리고 샤프심을 긴 걸로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요런 거는 그리다 보면은 반드시 샤프심을 교체하거나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딸깍딸깍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시간이 참 아까워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지금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는 경우에 샤프심을 찾아서 끼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샤프심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하세요. 필히. 그게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을 할 때는 이게 누락되지 않게 답안을 그리려면은 자기만의 뭔가 이 루틴이 있어야 돼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완도기 때문에, 완도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완도를 해야 교수님께서 채점을,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시험 보면 10,000개의 답안지가 다 교수님까지 올라갈 것이냐 고민해보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에 채점자까지 가기 전에 누군가는 뭐 조교나 또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중간에 누군가는 완도와 미완도 나눈다든지, 불완성은 뭐 이렇게 미완성은 제외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도의 중요성이 뭐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완도를 하려면 일단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치수선, 필이 있어야 되겠고, 실명칭, 그리고 적절한
재료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레벨.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뭐 층수가 되겠죠. 뭐 2층 플러스 뭐 3600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필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지문의 그 설계 조건이라든지 이런 데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필히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치수선, 이것도 나중에 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수선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선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으로 이 치수선을 완성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선에 가선을 미리 그려주시고, 중심선을 그리면서 바로 치수선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도면을 좀 깔끔하게 그리시고 싶다면, 나는 도면이 여기까지는 중심선이 내려오고 이 안에서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고요. 여기도 이제 치수선에 대한 가선, 힘을 빼고 가선은 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선에 가선을 미리 그려주시고, 그렇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가선을 하나 그려서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뭐 상세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단면도는 여기까지 그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가선을 하나 그려주면은 좋습니다. 정리하기가 나중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세로 가선을 그려주는데, 세로 가선은 힘을 적당히 주고 적당한 두께와 적당한 굵기로 나올 수 있게 세로 가선을 저는 샤프를 살짝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치수선도 바로 나오게 하고 축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다음 중심선으로 가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에 이동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둥에 500 정도를 그려주고요. 벽체가 있다고, 벽체는 어차피 바깥으로 갈 테니까 벽체까지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보는 제가 표현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보는 언제 표현하냐면, 가로선이 가고 난 다음에 보가 필요한 부분만 해서 보의 가선을 그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 헷갈려 가지고 나중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26-1회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서 뭐 1800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그려주고 치수선 그려주고 축까지, 그리고 여기도 뭐 500, 요런 거 될 때는 스케일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나오지, 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까지 막 500, 150, 200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중심선, 치수선, X축,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는 보면은 길게 그렸잖아요. 여기도 길게 그리고 여기는 짧게 그리고, 이거를 연습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평면도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평면도와 똑같이.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 X3, X4, 이렇게 X7까지 있는데 이거랑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그 각 학원의 답안들을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빼서 또 뭐 여기 1500 하고 여기를 해서 뭐 16500 하는 학원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볼 때는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험장에서 준 문제지와 동일하게 얘를 그려주시면은 계산할 필요 없이, 어차피 평면도를 보고 그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5400이 갔으면 2700, 동일하게 저거 평면도를 보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평면도를 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힘을 빼고 살살 그려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힘을 빼고. 그리고 벽체 이런 식으로 최대한 힘을 빼고 그려주시면은 나중에 단면선이 지나갔을 때 이쁘게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선이 다 가고 났으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점점점점 해놓은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그리는 요 폭에 대해서 항상 저는 요 8.5 지름을 사용하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점을 해놨는데 여기 6.5에 점점점점 해놓은 거는 이거는 답안지에 나오는 원이 대부분 6.5를 많이 쓰더라고요. 답안지에 X축을 표현할 때. 그래서 요것은 제가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저는 자마다 이렇게 손잡이를 다이소 자석인데 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다이소 자석들을 붙여놔서 들었다가 놨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고 X축까지 가고 벽체까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려주시면 편하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만약에 세로 선을 다 그렸으면 여기 이제 뭐 X축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고 나면 저는 얘부터 바로 그렸습니다. 뭐 여기 X 3번부터 하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얘를 바로 그려줌으로 해서 이게 바로 그리면 뭐가 좋으냐, 이번 문제를 보면 X 4번 축에서 X 6번 축까지가 지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하 레벨이라고 했을 때 진선을 그릴 때 헷갈리지 않게 이 X축의 번호를 보고 그리거든요. 아마 대부분 다 저처럼 하시겠지만 이것도 모르시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X축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야 돼요. 얘를 먼저 그려놔야지만 이 평면을 보고 여기가 만약에 2층이다. 여기 액세스 플로어가 들어가야 되네. 액세스 플로어가 들어가는 창업 지원실이 X6번 안 보이실까봐 X6번, X7번이구나. 여기가 레벨은 여긴데 액세스 플로어니까는 여기다가 선을 하나 진하게 그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는 지금 가선을 안 그렸는데 여기 띈 이유가 여기 보가 들어갈 자리를 알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단면도는 시험을 빨리 치르시려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염도 판단을 계속하는 연습,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가 들어가겠구나 해서 제가 동영상 말없이 소리 없이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도 가선을 보내고 미리 해서 이렇게 끊어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전에 올린 동영상을 보시고 그 순서에 맞춰서 하시는 대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축을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여기 테라스도 6번과 7번이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5번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X5번부터 다 테라스가, 근데 이거를 그냥 빠르게 그리다 보면 이것도 많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X축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테라스네. 테라스는 500을 다운 시켜야 되니까 여기가 진선을 먼저 그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가단면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체크해 가시면서 헷갈리는 거 먼저 체크해 가시면서 그리면은 가단면이 굳이 필요 없다. 근데 가단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해서 다 그리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신 분들은 가단면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번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치수선에 대한 가선을 먼저 그려야 된다. 단면도가 먼저가 아니라 치수선의 이거를 먼저 그리고 왼쪽에 치수선에 대한 가선을 먼저 그리고 중심선을 그리면서 이 치수선까지 같이 그려줘야 된다. 그리고 중심선을 그리고 났을 때 이 X축을 필히 명시를 해주고 평면도와 얘를 보고 이 축을 보고 헷갈리지 않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고 저도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은 루틴은 X축을 필히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세로 중심선을 그리면서 요 가선을 그려주면 좋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평면도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얘 기둥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기둥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기둥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벽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별이 쉽게 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벽선을 그려주면 되는 건데, 식별이 안 되는 것은 뭐 좌우를 제가 설계자고 제가 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리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채점 대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빨리빨리 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신경 써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그리고 X축까지 표시를 해줬으면은 이제 레벨선과 이 왼쪽 치수선을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하다. 그럼 지하에 대한 치수선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겠죠. 아까 가선을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1층은 4,500이 4,500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레벨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4,800, 9,300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4,800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레벨선을 그려주고, 여기에서 바로 요런 다운되는 것들을 표시를 해줘도 돼요. 헷갈리기 때문에. 아니면은 레벨선을 다 그려준 다음에 요 헷갈리는 부분들을 창업지원실 마이너스 200, 뭐 테라스 마이너스 520, 그리고 여기 하부 오픈이니까 수벽, 이런 것들을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수선 그리고 레벨선을 그려준 다음에 500이 다운돼서 요 선이 가고, 그 다음에 헷갈리면 난 이거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여기 미리 수벽을 미리 그려주는 겁니다. 수벽을 미리 그려줘서 헷갈리지 않게. 그럼 여기가 오픈이 됐다는 것을 단면선을 그릴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벽 같은 거를 미리 그려주면 좋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그리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 해당 영상 전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필히 보시면 됩니다.